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실전편 3강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자동봉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공동체의식의 확립을 기반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 자세와 우수성, 공동체 내에서의 협력적인 태도 및 능동성, 적극성이 드러날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체계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체계입니다. 먼저 자율활동은 자치 적응활동과 창의 주제활동 등으로 학교의 행사활동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동아리활동은 보통 예술이나 취미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표를 보시면 예술 체육활동 외에도 학술 문화활동, 실습 노자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등으로도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영역이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고 교내 봉사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역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진로활동은 자기이해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설계 활동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는데 기록될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도 500자, 진로활동은 700자인데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나이스 상에서 바이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글자 수보다 바이트 수로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은 1500바이트씩, 진로활동이 가장 많은데요. 2100바이트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그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는데 그 자율활동에서 네 번째 그 밑에 참고 표시를 보면 정규 교육과정에 의해서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입력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다시피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이 가장 중요하니 학교 내에서의 자율활동에 참여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동아리활동으로 내려와서 보면 동아리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동아리활동, 정규 과정 이외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클럽명과 이수시간,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확인을 해보고 타 교육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되며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본교의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동아리활동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진로 희망 분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은 하나 대입 자료로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진로활동은 진로 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관찰 평가 내용을 포함해서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학교 행사가 되겠지요. 그런 체험활동들이 주로 기록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동아리 활동처럼 진로 활동도 타 고등학교나 다른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여를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학생부 위주 종합평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대학마다
첫 번째 학업 역량, 두 번째 공동체 역량, 세 번째 진로 역량을 주로 평가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업 역량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 대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록을 통해서도 학업 역량에서 학업 태도와 탐구력, 진로 역량의 진로 탐색활동과 경험,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왼쪽에 노란색 도표에 나타나 있는데요. 1번 협업과 소통 능력, 2번 나눔과 배려, 3번 성실성과 규칙 준수, 4번 리더십,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을 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진로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만 관계가 깊은 것이 아니라 학업 역량, 그리고 나머지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 모두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성하는 아까 4가지 자동봉진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자율활동부터 상세하게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운영되며 임원활동, 우리 반장, 부반장 이런 임원활동이 있죠. 그리고 학급 내의 학급 자치회의 내용, 그리고 학교에 주최하는 많은 행사들, 또 창의 주제활동 등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평가 관점에서 자율활동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기에 좋은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나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고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가는 모습, 그분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등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에서 중요한 요소죠.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책자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자율활동에 대해서 대학에 묻다. 자주 올라오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입학사정관 혹은 대학의 게시판 등을 통해서 자율활동이 대학에서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대학의 답변은 단순한 활동 참여 사실보다는 해당 활동을 통해 어떠한 발전을 이루고 학급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활동을 선택하여 진로 탐색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율활동은 학업 역량에서 학습의 주도성, 진로 역량에서는 전공 적합성, 공동체 역량에서는 인성 및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의 평가에 참고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율활동에서는 임원활동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반장에 출마를 한다거나 하는데요. 임원활동 경력이 평가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전교 학생회장 및 학급회장과 같은 임원활동 경력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학급의 1인 1역할을 비롯해서 작은 역할이라도 학급 구성원으로서 수행한 내용과 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좋게 본다고 하네요. 즉 리더가 아닌 팀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개인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학의 답변입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드러낼 수 있는 활동과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학교 혹은 학급의 특색 활동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학업 역량 또는 진로 역량을 보여주거나 공동체에 기여한 활동 및 적극적인 참여로 공동체 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대학에서 알려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대학에서 알려주는 좋은 사례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중 3가지 중요한 요소인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3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학급 내 특색 활동을 통해서 학습의 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먼저 보여주자면 사회학에 지원한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이 밑에 나와 있죠. 돋보기 옆에 대학에서의 평가를 보면 학급 내 특색 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관심 영역에 대한 학습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학년 때 자율활동의 특기사항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학급 특수활동,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성 탐구 과정에서 주제 선정, 활동계획 수립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극단적 상황에서 이기적 본능이 발현되는 양상, 리더와 구성원의 행위에 따른 집단 양상 변화를 실험하는 역할 게임을 설계하고 진행함. 이후 파리대왕 책이죠. 이 도서를 통해 비문명적 상황의 인간성과 사회적 약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며 비판적 탐구 능력을 보여줌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회학과에 지원한 이 학생의 경우는 학급 특색활동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성 탐구는 사회학과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파리대왕이라는 도서를 심도 있게 읽으면서 인간성 혹은 어떤 사회적 약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탐구하는 능력을 보여주죠. 이러한 것을 학습에 대해서 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대학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로 역량에서 지원 전공과 관련한 학습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인데요. 학급 자치회 환경부장으로서 학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본인의 전공에 대한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전공 관심도와 진로 탐색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한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입니다. 좀 전에 학업 역량이 학업 역량, 학습 태도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진로 역량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전공과 관련된 그런 관심도를 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율활동의 내용을 보면 1학기 학급 환경부장으로서 활동한 내용이 나와 있죠. 국제통상학과 지원한 학생인데 종자 산업의 세계 점유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내 종자 산업의 현황 자료와 종자 산업의 선구자 네덜란드 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분석함,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 맞춤형 종자 무역 시스템 구축, 연구 개발 확대 등을 설명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발표함, 지나친 종자 수출입 규제로 인한 종자 무역 수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관련 조치를 주장함. 이렇게 학급 내에서 환경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에서 전공 관심도를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 사례입니다. 공동체의식 및 협업 능력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법학과에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이 학생의 학생부가 학급 전체가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였지만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후속 활동을 진행하고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한 활동 경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네요. 자, 이 학생의 자율활동 특기사항을 보면 법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장애 이해 교육을 받은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함께 받은 교육이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넷째 줄을 보면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조직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정부의 시정명령 조치가 사실상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소모임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를 정리하여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공유했다라고 하죠. 사회복지과 지원도 아니고요. 법학과에 지원한 학생이지만 학급 내의 자율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호소활동도 진행하고 또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위해서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공동체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알려주지 않은 좋지 않은 사례도 보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요, 자율활동을 비롯해서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학생 개인의 주도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인데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나열하거나 어떤 개별적인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만으로 기술되어 있어 지원자 개인의 관심 분야 및 활동의 적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밑에 특기사항 내용을 보면 선택 과목 박람회 운영자로 참여하여 1학년 학생들의 학습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줌. 교내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최한 제7회 크리티벌에서 뭐뭐를 만들어서 체험함. 22는 이공계 VR
메타버스 체험 캠프에 참여하여 미래 산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름. 3가지 활동에 참여를 했지만 참여한 사실만 나열되어 있고 이 학생의 개별적인 어떤 그런 관심 분야와 개별적인 어떤 주도성이나 적극성을 확인하기 어렵죠. 이런 평가는, 이런 기록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 이렇게 준비하세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학교 내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더라도 개인의 성취와 역할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학급 및 정규 학생의 동아리, 부장이라든지 이런 임원 활동을 하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으니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임원이 아니더라도 구성원으로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 개별 활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창의 주제 활동을 통해 모든별 주제 탐구 및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하여 진로 역량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급 활동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가 누적되면 자기주도성과 인성, 공동체 의식을 드러낼 수 있으니 공동체 역량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학급 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의 개성에 따라서 학교 내에서 자치법정을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진로 독서 활동을 한다거나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은 기록이 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